네, 지금 부산에 와 있습니다. 오늘 그 마덱스 때문에 이제 내려왔는데 아주 재미있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제일 대표적으로 지금 트럼프 상호관세 제동 걸린 거. 연방법원에서 트럼프한테 그 상호관세 안 돼라고 하면서 다 제동을 걸어버려요. 이제 그러면서 백악관에서는 이거 사법 쿠데타다 이러면서 또 바로 또 항소를 하는 지금 상황이 나왔는데, 이렇게 돼서 만약에 저 연방정부가 제동을 건 것 때문에 트럼프가 관세를 못 물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트럼프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또 되게 난감해지거든요. 지금 이게 증시에서는 호재라고 해서 좀 오르고 있는데, 트럼프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구조상 트럼프가 관세를 안 거둘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본인이 해야 되는 정책들 때문에. 우선은 구조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관세는 어떤 거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세수가 늘어납니다. 세금이 늘어나고, 그럼 반대로 또 늘어난 세금만큼 어딘가에다가 쓰려고 하겠죠. 지금 트럼프의 전략은 뭐냐면 세수를 늘리고 지출을 줄여서 재정 적자를 극복하고 거기서 조금 더 보너스로 얻은 그 돈으로 감세를 하자. 지금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좀 뭐 소득세 감면 연장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법인세 인하라던가 이런 감세 정책을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만약에 관세가 지금 상호 관세가 안 되라고 했잖아요. 그럼 상호 관세를 못 걷게 되면은 스플래시한 관세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개별 품목별 관세는 들어갈 수 있지만 뭐 국가별로 뭐 한국은 24%, 뭐 일본은 25% 이런 관세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수가 안 들어오죠. 근데 이미 벌써 감세안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세수가 또 줄어들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일론 머스크 도지 오늘 사퇴했다고 나왔죠. 도지도 실질적으로 뭔가 뭐 엄청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러면은 지출이 그렇게 줄지는 않았죠. 자, 그러면 재정 적자는 더 늘어나는 상황이 돼요. 그럼 재정 적자가 늘어나다는 얘기는 지금 미국 연방 부채 이자만 해도 국방부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자체를 줄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뭐가 있을까? 만약에 그냥 이렇게 된다라고 치면요. 방법은 하나가 있겠죠. 금리 이자를 낮추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물론 항소를 하고 상호관세 강행하겠다, 이제 그렇게 시간을 이제 끄는 방법도 있긴 한데, 뭐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는 금리가 떨어지는 경기 침체가 나와서 국채 이자가 떨어지고 그 부채 부담이 줄면서 재정 적자가 축소되는 그런 방법이 제일 그 방법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게 증시에 좋은 방법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이제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이렇게 상호 관세라는 게 있는데, 상호 관세 말고 개별 관세로 커버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품목별로 찍어서 들어갈 건데 중국을 타깃하는 형태의 개별 관세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라던가 뭐 전기차라던가 태양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품목별로 다다닥 찍어가지고 이제 품목 관세로 가지 않겠는가. 이제 그게 두 번째죠. 그럼 품목 관세로 갔을 때 중국이랑 한국이랑 일본이랑 겹치는 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신흥국 제조업이 다 비슷비슷하긴 하겠지만, 그러면은 가장 중국과 업종, 경쟁 업종이 많이 또 겹치는 쪽이 한국이거든요. 그러면 품목 관세로 때리게 되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괜히 엉뚱한 불똥이 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꼭 좋아할 만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고, 트럼프가 완전히 관세를 포기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나 이제 관세 안 해 라고 하면서 그냥 기업들 열심히 해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략을 아마 트럼프 성격상 뭐라도 성과를 내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전략의 기본이 1단계가 우선은 관세를 부과하고 그 다음 넥스트였었는데, 관세 쪽을 그냥 그대로 패스 스루 해버리고 다른 전략들을 쓸 수 있다? 막힐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아마도 어떻게 해서든 그 관세를 성립하기 위해서 연방 법원이랑 진흙탕 싸움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봐요. 그러면 오늘 뉴스는 연방 법원이 이겨서 상호관세 못한대,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다가 다음 뉴스에서는 트럼프가 그거 무시하고 강행한대, 아니면은 트럼프가 소송을 걸었는데 뭐 트럼프가 이길 것 같대, 아니면 트럼프가 뭐 비상선언을 해가지고
국가가 지금 비상 시국이기 때문에 상호 관세를 하는 게 합법이야라고 해서 뭐 강행 돌파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뉴스 하나 때마다 뭐 나스닥 지수가 뭐 2%씩 왔다 갔다 한다던가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증시도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스트레스가 엄청나지만 그보다 더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이제 수입 자재라던가 이제 재료를 받아가지고 미국 내에서 가공을 해서 뭐 미국 내로 물건을 파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대표적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수입업체들, 수입해서 유통하는 업체들. 그럼 관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죠. 그냥 단순히 유통하는 사람들이야 뭐 좀 관세 없을 때 빨리 땡겨 와가지고 창고에 쌓아놨다가 팔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사온 게 창고에 있는 게 3개월 안에 다 팔릴 수 있을까? 6개월 안에 다 팔릴 수 있을까? 이 창고 비용이라는 것도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책정부터 되게 곤란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은 생산을 덜 한다, 물건을 덜 사온다, 이겁니다. 애초에 그 재화의 양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소비는 어떻게 되냐면 소비도 불안하니까 그냥 멈춰버립니다. 이게 싼 건지 비쌀지 모르고 생각해 보니까 그럼 급한 것도 아닌데 그냥 사지 말자. 뭔가 사람이 안정적인 상태 아니면은 아주 조금씩 인플레이션이 붙는 상태일 때 내년에 사는 것보다 올해 사는 게 훨씬 더 나니까 지금 필요할 때 생각날 때 사자. 이렇게 소비를 하는 게 합리적인 게 되잖아요. 근데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나도 공급자이면서 소비자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공급 쪽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소비 쪽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소비 자체도 둔화로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장기화되면은 관세는 관세대로 못하고 사람들 소비는 소비대로 죽고 이제 수입량은 수입량대로 줄면서 이마 침체가 오는 되게 혼란한 상황 그런 상태에서 물가가 떨어지지도 않는 상황도 올 수 있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꽤 곤란해지는 상황. 그러니까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4.5% 위로 튀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뭔가 쫙그 고용도 좀 줄어들고 침체 지표가 좀 쫙 나오면서 쿨다운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미국 오히려 재정 적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좀 돈이 있을 때 사는 소비재들이 있어요. 뭐 가전, 반도체, 뭐 자동차,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쪽들에 대한 소비보다는 좀 필수제에 가까우면서 한방에 가까운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뜨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침체일 때 성장주의 모습을 보여줬던 게 게임주 뭐 이런 것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게임주들 아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원래 미국도 한국도 그런데 신약 개발 같은 경우도 원래는 침체 때 되게 한 방을 줄 수 있는 환호받는 주식이었었는데 문제는 트럼프가 이쪽도 지금 뭐 박살 내버렸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금 있겠지만 아마 그 지금 미국 시장 자체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생각보다 이게 조금 분위기가 덜할 수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런 상태에서 침체인데 그럼 투자하려면 뉴딜 같은 거 좀 뭔가 대규모 일자리를 늘린다던가 뭐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뭐 에너지를 늘려야 되니까 에너지 관련 산업들이 조금 더 날 수 있겠죠. 왜냐면은 개인들이 소비하는 게 아니라 전기 인프라 깔고 이러는 거는 이제 국가 주도적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발주들이 좀 나오면서 뭐 관련된 산업들 여러 가지 있죠. 이런 쪽들이 그나마 조금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지금은 경기가 좋으니까 그 비싼 외식 물가라던가 이런 것도 견뎌냈었는데 조금만 고용이 흔들려도 이제 뭔가 사 먹는다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러면서 좀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나름대로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음식들, 대표적으로 한국 음식들이라던가 이제 가정 간편식 아니면은 뭐 미국에서 냉동 피자라던가 뭐 이런 것들, 우리나라의 뭐 불닭볶음면 뭐 이런 것들이 그나마 좀 매력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보고 있죠. 왜냐면 사람들이 돈이 없을수록 외출을 줄이거든요. 나가서 안 사 먹고 나가서 안 즐기고 집에서 운동하고 넷플릭스 보고 집에서 그냥 노는 뭐 혼술하는 뭐 그런 문화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뭐 우선은 지금은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은데 지금 연방법원에서 상호관세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면서 트럼프는 이제 뿔이 났고 어쨌든 이거는 증시선 호재라 생각해서 드디어 관세가 물리적으로 못하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 이러면서
좀 샀는데 환호해서 증시가 1.7%까지 올라갔는데 선물 지수로 거기에 엔비디아도 나름대로 좀 호재가 나오면서 실적 발표했죠. 예, 그러면서 증시의 좀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는데 중기 장기적으로는 그런 모멘텀이 나오는 그 호재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뉴스를 잘 지켜보시면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덱스 온 이유는 앞으로 이제 해양 방산 이쪽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눈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뭐 유튜브로서 말로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해 보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좀 하자면은 오늘은 아마 비즈니스 데이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좀 밀덕분들 좀 있으시면은 저를 보면서 아는 체 해주시고 예,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부스도 상관없어요. 지금 완전 내돈내산. 뭐 오늘 광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돌아다니는 거니까 정말 내 자신 있는 부스다라고 하면은 정말 자기 제품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은 예, 저도 어떻게 우리 라이브처럼 이렇게 홍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